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증시 양대 지수인 S&P 500과 다우지수는 현지 시간 9일 전거래일 대비 각각 0.71%, 1.03%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데에 대해 우리 국채 시장이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140억 원 규모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해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강화에도 올 상반기 중간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103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입 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0개 차종 60만 7,502대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올해 실시된 조사에서는 2계단 하락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설비기술연구소를 대폭 축소해 삼성반도체연구소로 편입시키면서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장비 라인에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국채지수 WGBI 지수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번째 도전 만에 성공을 이뤄냈는데요. 이 월드 거버먼트 보드 인덱스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와 또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에 이어서 세계 3대 국채지수로 꼽히는 지수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약 우리나라에 500억 달러, 70조 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리 안정과 환율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공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시 뉴스 살펴봅니다. 보도국의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약 2년 만에 회복했던 10조 원 영업이익이 다시 9조 원대로 내려왔죠? 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기준 그리고 영업이익과 또 매출액을 지난 8일 잠정 공시했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증가하고 전분기인 2분기보다 12% 감소한 9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7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고 2분기보다 6%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시장에서는 13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다가 최근 들어 10조 원까지 눈높이를 낮췄는데요. 시장의 눈높이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이 전망치를 하회한 겁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진짜로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실적 하락 주요 원인은 뭐라고 분석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으로 꼽히는 게 바로 스마트폰과 그리고 PC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이 전자기기들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D램 가격까지 10% 넘게 떨어진 상태고요. 주력 산업인 D램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 AI 열풍으로 고부가 가치를 내는 AI와 또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기술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가 예상보다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쪽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미국에서 인력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인 만큼 아직 사업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달 말에 구체적 실적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에 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과문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DS 부문장인 직접 사과문을 내놨는데요. 사과문에서 이 전영현 부문장은 보시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또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영진이 실적과 관련한 사과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 부진과 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인정한 셈이고요. 이런 사과문까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진짜 찐 바닥 신호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 찐바닥 신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주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이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장중 6만 원이 깨지면서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8일 6만 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현재가는 지금 5만 9,600원입니다. 7월 초에 8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5만 9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달 만에 30% 정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대체로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이미 이런 실적 관련해서 다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주가는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죠. 이렇게 전기차 캐즘에도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29.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기준 FM 가이드 등 시장 전망치였던 4,200억 원을 상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6조 8,778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6.4% 감소했고 전분기보다는 11.6% 증가했습니다. 네, 화재 우려로 인해서 전기차의 판매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도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또 높아지기도 했고요. 원인은 뭔가요? 네, 원인을 살펴보면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물량도 공급하게 됐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이 세액 공제 금액이 전분기보다 늘었습니다. 공급 물량도 늘면서 가동률도 나아졌고요. 매출이 늘면서 고정비 부담도 좀 완화됐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현재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전분기 대비 유럽과 북미 등에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난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증가한 것도 이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게 LG 엔솔의 분석입니다. 네.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 계열사에도 배터리를 공급한다고요? 네, 지난 8일 공시가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럽 완성차와의 이렇게 대규모 배터리 공급은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벤츠의 전기차에 탑재될
총 5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는 전기차 60만 대 이상이 탑재될 그런 규모라고 하고요. 계약 금액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지난해 세계 평균 배터리 셀 가격이 1kW당 한 107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것을 감안하면 거의 7조 원이 넘는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LG 엔솔이 유럽 전통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에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 다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수요 부진으로 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업 다각화에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르노와 또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이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고 주행 성능보다는 안전성이 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화재 예방책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중 취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도국 한나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건설업계 굉장히 요즘 어렵죠? 네. 건설업계가 시중금리 상승에 원자재값 급등, 부동산 시장 위축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선정한 키워드는 얼어붙은 건설 경기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이슈, 인건비와 자재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올해에도 지속해서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건설사들 역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네,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은 체감하는 게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업계 내에서의 체감 경기는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요? 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건설 경기는 올해 들어 더 악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건설업의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통상 100을 기준으로 높을 경우 경기 확장, 낮은 경우 경기 침체로 평가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경기 실사지수 평균은 51.5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대 건설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개 기업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 위기의식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013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한 건축 허가와 착공으로 인해 올해 공사 물량 자체가 크게 위축된 데다 공사비 상승과 공정 지연이 잦았던 21년부터 22년 착공 현장이 일부 마무리되지 않아 건설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PF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PF 부실 사업장 처리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계까지 흔들었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은 아직도 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3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 6,516억 원, 7,989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1%, 3.79%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대건설의 올 3분기 매출은 8조 1,889억 원, 영업이익은 1,7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4.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0.1% 급감한 것입니다. 대우건설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각각 2조 5,340억 원, 1,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역시 건설업계 수치상으로도 이제는 좀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듯하게 굉장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주택사업은 잘 나간다입니다. 네. 올해 건설사 간 도시정비 왕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데다 하반기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에 더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기간 경쟁도 전개되면서 주택사업이 다시금 떠올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도시정비 사업 하반기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 올 상반기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이 네.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수주 곡간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은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최근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포스코 ENC,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10대 건설사 중 7개사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쌓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 수주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에 걸쳐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남 4 재정비 촉진구역, 이른바 한남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선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구세합니다. 네, 또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뽑는 선도지구 공모에 네. 15만 3천 가구가 신청하면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11월 선도지구 단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인허가를 거쳐 27년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도시별로는 분당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뛰어들었습니다. 규모는 5만 9천 가구로 선도지구 예정 물량인 8천 가구의 7배가 넘습니다. 네. 이들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7% 수준으로 다수 구역이 만점인 95%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추가 분담금과 공공기여도, 사업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아직은 건설업계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네.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응원 현수막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좀 어려운 건설업계에 조금 단비처럼 도시정비 사업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업계의 업황 자체가 회복되지 않은 건설사들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있고 경영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꼽으셨어요? 네, 세 번째 선정한 키워드는 살 길 찾는 건설사들입니다. 네.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실적 부진에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수도권 위주의 분양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선정했습니다. 네, 건설사들 해외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나요?
네, 사실 해외 건설 수주 현황 역시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해외 건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지난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약 179억 5,673만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 결과 올 초 정부가 내세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 400억 달러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이 중 그나마 수주 실적 상위권을 유지한 삼성 E&A가 국내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E&A는 올 상반기 10조 9천억 원의 신규 수주 실적을 쌓았습니다. 지난 4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 공사로 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덕입니다. 네. 이는 창사 이래 최고액인 것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해외 수주 총액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삼성 E&A의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물론 그룹사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장 수주 덕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힐스버러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강화를 통한 외형 확대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또 건설업계의 향후 경영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 한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디사이트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